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하면 환자분들이 그 얘기예요. 그럼 성격 못되게 나쁘게 살아야 되나요? 제일 좋은 거는 화가 날 환경 자체를 안 만드는 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우니 이미 발생을 했다면 그거를 화로 안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 이미 화가 났어. 그럼 이걸 빨리 풀어 헤치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 끙끙끙끙 앓고 있던 감정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치료에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착한 분들은 이 바깥으로 화를 분출을 못하니까 기의 흐름이 그 안에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되고 유방암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하면 환자분들이 그 얘기예요. 그럼 성격 못되게 나쁘게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착한 것까진 좋은데 착한 거랑 내가 화를 눌러 참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치료의 좀 더 근본적인 단계로 가면 결국은 내 마음 관리를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명상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명상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이 그날 쌓인 거를 빨리빨리 흘려보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화가 날 상황을 안 만드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상황이 닥쳤어. 그러면 똑같은 외부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내 필터 내지는 프레임을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안으로 들어올 때 화로 작용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화로 작용 안 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의식의 프레임을 잘 만드는 게 저는 치료에서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는 뭐 그래서 내 거 음식 내 친구가 좀만 뺏어가도 막 화가 버럭 나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 아이 뭐 그 정도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뭐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40, 50대가 돼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용서하고 어떤 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화가 날 환경 자체를 안 만드는 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우니 이미 발생을 했다면 그거를 화로 안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아직 충분치 않다라고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게 이미 화가 났어. 그럼 이걸 빨리 풀어 헤치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 헤칠 거냐? 이건 굉장히 방법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친구하고 수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다가 되게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친구가 좀 많고 수다를 잘 떨 수 있는 환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가능성이 많이 줄어요. 혹은 뭐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의 경우 남편분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잘 된다. 그러면은 베스트죠. 늘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셈이니까. 근데 대한민국 중년 여성분 중에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죠. 대부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분하고 소원해지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그거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 노래방을 가시는 겁니다. 노래방을 가서 이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가 실제로 기의 발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제 스승님 케이스인데 중년 여성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업적 수완이 좋으셔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벌으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외도를 하시게 됩니다. 네. 뭐 그걸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러다 이제 결국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양방 치료를 할 만큼 했는데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방 치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 스승님이 딱 말씀 몇 마디 나눠보시고 이 사람의 유방암의 원인은 화병이구나. 그 화병의 원인이 뭘까? 처음부터 이분이 뭐 내 남편이 바람나서 내가 유방암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거고 별개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나는 유방암이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훌륭한 의사는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얼마나 잘 찾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승님은 이제 그걸 바로 찾으신 거죠. 바로 찾고 이제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노래방 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코칭을 한 게 술 먹은 척하고 남편 잘 때 목을 한번 확 밟아줘라.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걸 실행하진 않으셨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되게 웃었겠죠. 굉장히 웃었고 그런 어떤 감정의 해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 노래방은 진짜 가셨고 노래방 가서 많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약을 쓰셨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2달 만에. 그만큼 기의 흐름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가 암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실제로 유방암 하는 분들 이제 같이 모여서 그룹으로 이제 코칭이나 상담 같은 거 하면 가슴에 우라가 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톡 건들면 그냥 눈물이 그냥 핑크르르 하면서 막 쏟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그래서 저는 유방암 하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감정적인 치유를 꼭 병행을 하시라. 그게 당장 암 치료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암 치료가 끝났어도 그걸 재발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치료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쉽고 편한 거는 가족, 혹은 가족이 안 되면 친구. 거기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면 이제 심리상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내가 그 치료를 맡기고 있는 주치 선생님도 좋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뭐 의료진은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유방암 환우회, 이제 암 환우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암 선배님들을 만나는 거죠. 그럼 사실 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암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우회를 가면 일단 뭐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지만 더 좋은 건 오프라인을 가서 이제 다양한 정보도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겪으셨던 과정들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냥 뭐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그냥 공감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 혼자 이렇게 겪는 게 아니구나, 남들도 저렇게 겪었구나, 그리고 또 저렇게 극복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 끙끙끙끙 앓고 있던 감정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치료에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실제로 유방암 분들 이제 발병하시고 나서 이제 자신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복귀하다 보면은 많이들 하시는 게 그때 좀만 나를 더 보살필 걸, 그때 참지 말고 좀 표현을 좀 잘 해볼 걸,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게 이미 일정 수준 쌓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후회하면 좀 늦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하는 분들이 어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치료도 그렇고, 혹은 유방암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에도 그렇고, 이 모든 과정이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